겁니다. 한동훈 사건에 일단 무혐의 처리가 난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검언유착 사건이야. 검언유착 사건은 아이폰을 못 열어서 한동훈이 무혐의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건이 있어. 결과는 뻔해 보이지만 아직도 사건은 뭐냐면 그게 고발 사주건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완전히 뭔가 다 벗어난 건 사실 아니에요. 한동훈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을 못 열어서 못 열었다고 하는 걸까? 노력도 안 해보고 못 열었다고 하는 걸까? 적당한 사용항에서 딜을 한 걸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봅시다. 아이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6자리죠. 숫자와 영어 대문자를 섞어 쓰면 무려 560개의 조합이 나온다.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1분 동안 잠기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틀릴 때마다 5분, 10분, 1시간 순으로 더 오래 잠긴다.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예 삭제돼 버린다. 요게 지금 알려진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무슨 뭐 이걸 풀고 말고 뭐 요런 거. 요런 게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실제로 비밀 해제 프로그램이 최신폰까지도 풀 수 있다는 건 정설이에요. 그쪽에서는. 안 푸는 거죠. 못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풀어주겠다는 나라, 여러 나라 덤볐는데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도 솔루션을 찾았다. 최신 폰에서 비밀번호 찾는 거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기술은 있는데 시도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분명히 정말 보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560억 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같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고 아이폰 한 대에다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푸는 방법이 굉장히 무식해요. 뭐냐면 풀어야 되는 핸드폰이 있으면 그 핸드폰을 백업을 해요. 핸드폰을 백업을 한 다음에 560억 개 조합을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넣었다가 10번 틀리면 핸드폰 자체가 삭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백업한 거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넣어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뭐 몇 년이 걸리네 이런 착시를 만드는데 핸드폰 3개 갖고 하면 돼요. 핸드폰 10개 갖고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일반 이스라엘 기업 같은 데서 제가 그 기계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폰을 동일한 모델 한 100대 정도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각 조합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에다 0001 넣고 100번에 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560억 개의 가능성이 사실상 5.6억 분의 1로 줄고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라는 가정하에서 1년 내에는 웬만하면 다 푼대요. 어떤 조합을 해놨어도. 그게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민주당이 뭘 해야 되느냐.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헌 사항이 포함돼. 내가 나 자신을 형사적으로 보호할 권리.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할 권리랑 상충돼 형사법에 나와 있는 권리하고 헌법의 권리가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적절하게 지금 외국에서는 범죄자가 아이폰 아니 자기 핸드폰 자체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거나 하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막 생겨나고 있어 지금. 내가 네덜란드 어딘가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핸드폰을 안 열잖아요. 그러면 가중 처벌하는 거야. 원래 죄 지은 죄가 살인이야. 근데 이걸 안 열잖아. 그러면 거기다 가중 처벌, 범죄를 인정하는 걸로 인정해버리는. 고위공직자와 강력범죄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검사장급이에요. 근데 본인의 권력과 법지식을 가지고 지금 악용하는 거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아이폰 비밀번호 방지법을 못 만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랬 따지면 음주운전한 사람들 3번 위반해서 가중처벌한 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물론 이제 법 기술적으로는 부는 거는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범죄를 처벌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구속 요건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를 처벌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입증 방해 행위에 기존 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럼으로써 입증 방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다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는 거고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이스라엘로 보내고 어쩌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꼭 정말 한동훈 핸드폰이 갔다고 볼 수도 없고 가서 폐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전 이게 지금 우리가 디테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풀고 어쩌고 이스라엘을 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뭐 조국 장관 수사는 뭐 인권에 합당하게 했습니까? 이거는 풀려고 하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풀라는 말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왜 조국 장관 털듯이 한동훈은 못 합니까? 이게 양극단에서 극적으로 보여준 검찰이 보여준 자세라고요.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을 검찰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풀지 못한 핸드폰은 처벌할 수 없다 입니까 뭡니까? 근데 사실 한동훈이 계속해서 유시민 장관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장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비밀번호도 안 푸는 사람이 그 존나 뻔뻔해. 나 언론에다가는 이렇게 뻔뻔한 애 처음 봐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 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아이폰 잘 팔리게 생겼지. 사실 핸드폰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있잖아. 어디로 움직였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핸드폰 바꿀 생각이에요. 아이폰으로. 왜요? 한동훈하고 똑같이 하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안 통합니다. 우리 거는 공교롭게도 우리 핸드폰은 공교롭게도 3번 넣었는지 풀리네. 뭐 이렇게 돼요. 아 들어봐. 지금 웃자는 타이밍을 아직도 지금 내가 아니 들어보세요. 봐봐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한동훈이 저지랄 해서 무혐의를 받았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갔을 때 이 현직 검사장도 지금 이거 안에서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체계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폰 관련해서 무슨 범죄 혐의를 받고 갔을 때 핸드폰 제출하라고 하면 똑같은 논리 들이대면 된다니까. 검사 그다음 뭐라고 할 거야. 우리는 검사이고 니들은 피의자니까 이렇게 합니까? 우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아니, 한번 저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못 가면 절대 입증을 못하는 범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핸드폰을 못 가면 절대 범죄를 입증할 수 없어요. 정말로 한동훈 사례가 맞다면요. 우리나라 몰래카메라 보면 아이폰 사용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가 내가 몰카 찍은 다음에 비밀번호 못 푸는 거 몰라서 알려주겠어요? 정말로 일반인들은 까입니다. 맞아.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잖아. 우리도 그렇게 주장해야 정상적인 거지. 왜 대한민국에는 한동훈 관련한 법이 따로 있고 일반인 법이 따로 있어야 되냐고. 그게 말한 윤석열의 공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핸드폰 비밀번호 안 까면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논리가 그거 아니야. 범죄 정황은 있으나 핸드폰을 까지 못해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지. 지금도 그렇게 다툴 만한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주장을 변호사가 해버리면 우리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거라서 제가 닥치시오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아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지, 그러면 도대체 기존의 성범죄는 어떻게 입증을 했다는 건지. 저도 성범죄 사건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실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이폰 사용하다가 핸드폰 다 까여가지고 사진 다 공개돼서 와요 울면서 그럼 1,000만 원입니다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이폰하고 저 사람 아이폰이 틀린 것도 아닌데. 까라고 했겠지. 그거 알잖아요. 딜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딜이 우리나라 검사 수사하는 대표적인 방법. 요걸로 1년 받을래? 요걸로 5년 받을래? 그렇게 해서 혐의 입증을 하잖아. 핸드폰 안 까면 5년. 핸드폰 까면 1년. 아, 이게 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거 알면서 왜 이래? 그게 또 애매한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근데 정말로
저 실무들 뛰는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자, 이야기 진전시킵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시민 작가가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면 기자들이 물어보잖아. 한동훈 무혐의란 거 아십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 가면 유시민 작가가 그 상황을 몰랐대. 재판받고 이러느라고 못 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동시에 그 결과가 나온 거야. 검찰은 유시민 작가한테 징역 1년을 구형했어. 근데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또 그걸로 또 한동훈이 또 지랄 연병을 하던데 뭐냐면은 한동훈 아이폰만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들었다. 한동훈은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다. 진짜 난 이게 충격이야. 진짜 열받는 거예요. 왜 검사들 법은 따로 있냐고. 치외 법권이야 이 새끼들은 진짜. 이현주 변호사의 명언은 난 역사에 남을 것 같아. 검사들은 범죄랑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불법해도 돼. 검사는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고 무혐의 내려도 돼. 이런 나라 만들지 말자고 검찰 개혁하자는 거예요. 검찰이 죄를 지으면 검찰이 아닌 곳에서 검찰을 불러서 수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분골 쇄신해서 검찰 개혁 통과시켜 주시는 분들은 평생 정치자금 대드릴게요. 감옥에 못 가게 어디 검찰청에 무슨 출석할 때 수백만 명 나가가지고 스크럽이라도 짜드릴게요. 대한민국 이거 그냥 넘어가면 검찰 공화국 된다는 거야. 만약에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으면 한동훈 진작 불려갔지. 아니 여러분들이 검사도 아닌데 이렇게 조용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호통친다고 조용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정말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을 만날 일이 없고 경찰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정말 심각한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이 그런 이제 검경을 만날 확률이 적고 관심이 대신에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만날 확률이 높아. 그리고 많이 만나봤어. 그러다 보니까 접점도 많아.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세게 나가지 못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 검찰은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을 드라마로 만나요.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만 돼 있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정말 부당거래가 다 아주 극히 일부의 영화일 뿐이고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얼마 전에 뭐 소년재판인가 하는 영화 뭐 드라마 하나 있었죠. 정말 쌍욕이 30분은 나왔어요. 자, 그 영화를 보면 그 드라마는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비밀의 숲의 황시목은 검찰 중에 10%도 안 돼요. 그 10%? 1%. 정말 아우 정말 아니 그러니까 없어. 나는 검사들을 악마화시키는 것도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으로 군림하다 보니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불법 탈법하는 것도 당연시 받아들이는 정말 이제는 척결해야 될 기득권이 된 건 맞아요. 그 대표적인 놈이 윤석열이어서 어쩌다 보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대통령까지 돼버린 거야. 이 상황에서 한동훈 사건은 좀 약간 음모론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맞지만 한동훈을 털어줌으로써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이걸 명분으로 검찰 개혁하시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역대급 사건인 거야. 앞으로 모든 국민은 아이폰을 사시고 검찰이 죄를 지으면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한동훈도 안 깠잖아. 한동훈 까면 내가 깎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놨잖아 지금. 김건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소환조사 한 번 안 했듯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는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김건희가 무슨 형사소추 뭐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검찰 리더한테 그 권한을 뺏어서 딴 사람 줄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어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빡쳐가지고 회의할 때 보니까 나만큼 막 흥분하시더라고 보니까. 민주당을 지금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민주당을 믿어줘야 지금 민주당 말고 민주당은 못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을 믿어줄 거예요? 어쩔 거야?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어찌됐건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민주당한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 국회의원 몇 명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시장이 되고 언론이 때리고 갑자기 막 박홍근 비리라고 나오면서 뭔가 막 말도 안 되는 논란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해가지고 또 소환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우리가 느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 우리 지금 지지층이 지켜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혼자 하신 적 없어요. 누군가가 뽑아줘서 했던 거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혼자가 아님을 알고 나는 혼자 걸어가지만 누군가의 뒤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라고요. 고립되지 말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가 될 겁니다. 네. 너무 진지하네요.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고 새날은 또 주말에 녹화 방송도 있어요. 네. 저는 없지만 제가 나옵니다. 주말에 집회도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나오시는 토요일 집회가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있습니다. 3시부터.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뭐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와, 화려한 맛있다 같은. 아니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주가 내가 한 방송의 역사상 제일 방송 많이 한 날이에요. 많이 한 주에 주. 거의 영혼이 완전히 털렸을 정도로 지금 솔직히 약간 어지러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투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뭐 일반 언론들처럼 언론 인내하고 뭐 기계적 균형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언론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진영 사람들을 위한 진영 방송이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들어 하시니까 어떤 한 놈이라도 나가가지고 모자란 짓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즐거운 짓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팩트체크도 우리 방송이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기 잃지 않게끔 여러분과 같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새날은 아직 방송이 끝난 게 아니에요.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도 이 아이고 말이 안 힘들다. 되네. 물러가.